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아직 안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평생 불효하고 살았던 딸의 통렬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보내는 3일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딸이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번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또 소설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작가치고는 미흡하거나 상상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. 저는 제가 겪고 이해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. 빨치산 부모를 두었던 제 과거가 저의 오늘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, 그 과정에서 인간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제 평생의 숙명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이미 아버지도 가셨고,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기는 하지만 아이 같으셔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, 특히 내 부모를 주인공으로 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이번 소설을 쓰면서 저도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짐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. 네. 전남 구례를 배경으로 한 빨치산,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, 소재로만 보면 굉장히 무겁고 또 슬픈 그런 소재인데, 이 글을 또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게 풀어 나가고 계시잖아요. 네. 특별한 이유나 그걸 의도한 목적,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혁명의 와중에도, 독립운동의 와중에도 웃음도 슬픔도 비극도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비극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고요. 제 아버지도 실패한 혁명가이긴 했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셨고 별로 좌절하지 않으셨고, 특히 세상을 별로 탓하지 않으셨어요. 네.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저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만 보는 이런 태도는 몸에 배지 않은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는 사실은 요즘 이야기를,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거든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책을 읽게 하려면 비극적으로 무겁게 써서는 읽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쓰려고 노력했고요. 근데 그 가벼움이 제 아버지의 삶 속에도,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,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인간을 좀 다층적으로 보이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그 작가님의 어떤 의도나 그런 뜻이 좀 느껴져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예를 들어서 한꾼에 네. 같은 말은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운 지역 언어잖아요. 네. 이런 그 지역 언어를 썼을 때 과연 이게 소설이 제대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까?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던데 어떤 생각이셨습니까? 제가 그 전까지 단편을 쓸 때도 간혹 이렇게 완전히 사투리로만 된 소설들을 시도한 적도 있었거든요. 확실히 대중적으로는 잘 안 다가오는 모양입니다. 근데 이번 책은 웬일인지 사투리 때문에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그거는 아마도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내니까 이전보다 그 캐릭터에 힘입어서 읽히지 않나 싶고요. 또 하나는 독자분들이 해답을 찾아내셨더라고요. 이게 문자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된대요. 근데 한번 읽어봤더니 대충 알아먹겠더래요. 그래서 책을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는 부분은 소리내서 읽으셨다고 이런 독자들이 많아서,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되게 재미없거든요. 특색도 없고 개성도 없고요.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을 하고, 또 거기에 전라도만의 특색이 있고요. 또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부산 말도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건 또
우리 사투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유의 정서가 배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우리의 고유한 사투리들이 문학 속에서라도 좀 살아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읽으시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. 네. 그 추천사를 보셨죠? 네.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저는 대통령님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. 왜요? 어쨌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등과 반목이 심해서 웬만하면 종북으로 몰아가고 어떤 경우는 그리고 당시에 또 문 전 대통령님께서 뭐 종북인이 어쩌니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이 책이 물론 빨치산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뭐 종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데 그냥 제목만 가지고 뭐 그냥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읽어주신 건 굉장히 감사했는데 또 제 책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까봐 되게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제 책만 더 잘 팔린 것 같습니다. 네. 그 소설을 읽으면서 무엇을 또 어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작가님께서도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.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. 다시 한번 좀 구체화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요. 그냥 한 예를 들면요.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98세 되셨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떤 날, 내가 95세 모르겠던 것을 96 된 게 알겠어야? 이러셨어요. 예. 본인도 그 나이가 되어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이 만만하거든요. 다 알 것 같고. 근데 그러면 내가 아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. 나이 들면 이만큼 다른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건 거기서 거기지만 거기서 거기 요만한 차이가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도 하고 살인을 하게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뭐 저도 노력을 할 뿐이지 뭐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누군가를 만날 때 가급적이면 미리 나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고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. 근데 또 사람이란 어쩔 수 없죠.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근게 사람이지 뭐 이러실 것 같습니다. 예. 겸손의 노력이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. 네, 앞으로 또 구상 중인 어떤 이야기나 계획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획은 많은데요. 아주 장기적으로는 제가 가장 쓰고 싶은 글은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사실은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근대화되었는가,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어떻게 그래도 자본주의의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했는가 이런 전 과정을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형상화시키는 대하소설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것은 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뭐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뭐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정지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